자유경제원 조우연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아니 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모두 모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 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을까? 이상하고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술적 집단주의에 근거한다고 생각을 하니 전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주술적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감성의 영역에 의존을 하는데요. 사실 감성만으로는 세상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본분을 망각한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감성만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분노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켰고 온갖 괴담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가담하면서 국민의 감성 영역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성적인 마음이 집단화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내서 마구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집단적인 환호를 자아내고 그 환호에 힘입어서 대기업 총수의 팔에 포승줄을 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마녀사냥 대상만 될 뿐이니 바른 소리를 할 분위기도 못 됩니다. 이건 정말 무언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먹는 즉시 사망이라고 했던 그 미국산 소고기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뇌송송 구멍타기라고 불렸던 그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다고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일입니다. 고등학생까지 MB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 광우병 사건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소고기와 이 소고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 건지 그 사건을 주도했던 언론 그리고 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 모두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햄버거를 맛있게 사 먹기만 합니다. 이건 역시 기이한 풍경인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걸 나열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대통령의 음모라고 여러 가지 소문이 돌면서 대통령을 원망하고 맛있는 성주참외가 사드참외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또 대통령을 원망하고 또 북한이 침몰시킨 천안함은 미국이 그랬다는 이상한 집단적 음모로 재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 모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술적 집단주의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비과학적으로 생성되고 비이성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또 기득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업 총수에 대한 미움도 만들었습니다. 이 미움은 양극화라는 용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양극화는 사람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나누고 못 가진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저 부자 때문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배 아픔의 정서를 이용한 주술적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두 사례는 다릅니다. 그런데 패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마녀로 만들고 모든 것을 이 마녀 탓으로 돌립니다. 사안마다 명백한 과학적 사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감성만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개인보다 집단을 선호하는 성향 그리고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만드는 집단주의의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현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집단의 거짓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술이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또 속는 사람도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적 집단주의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저는 건국절 논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된 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곰이었던 사람이 낳은 사람이 단군 할아버지고 그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선을 세웠다. 이 허무맹랑한 신화는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면서 믿고 또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절은 역사적으로 이 날이 왜 건국절인지 다 증명이 돼 있음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전래동화는 믿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국절을 믿지 않는 습성도 대표적인 주술적 집단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술적 집단주의의 중심에 언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언론의 편협적인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언론의 힘은 아직 막강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이 하는 말을 믿는데요. 특히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중동이라는 매체, 그리고 공영방송 KBS가 무언가 어젠다를 던지면 그럴만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번 탄핵 정국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장을 읽지 않고 그냥 언론이 하는 말만 그대로 믿고 그 의견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인데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 아마 끝까지 모를 겁니다. 이번 탄핵 정국 역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비과학적으로 생성된 소문이 비이성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 모든 게 언론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쓰레기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을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 말을 덧붙이자면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인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라고 호통친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말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평호 변호사의 지적대로 한국 언론의 집단적 오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탄핵 찬성 집단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 집회라고 묘사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는 박사모가 주최한 보수 단체, 태극기 집회라고 명합니다. 태극기 집회는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보수 단체가 주최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00만 촛불, 200만 촛불 운운하더니 태극기 집회 인원이 촛불 집회 인원을 넘어서자 이제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최근에는 또 촛불 집회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앵글을 잡고 또 태극기 집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카메라를 잡아서 그 연출에 대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증인까지 있는데 언론이 이렇게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건 역시 우리의 정서가 아직까지 감성에 의존하고 또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언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언론의 기초라는 개념이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로 집단적 분노를 자아내서 얻고 싶은 것이 대체 뭘까? 그들만의 권력일까? 기득권일까? 아니면 체제 전복일까? 어떻게 보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꼭 명분을 서민, 소수, 약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약자를 위한다면 이런 허위 사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자유경제원이 하는 이야기도 똑같이 보도하고 참여연대에서 하는 이야기도 똑같이 보도해서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감성적인 것들, 허위 사실을 진짜처럼 만드는 것을 조장하는 언론의 행태를 늘 경계하고 주시해야지만이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